35년 된 5층짜리 아파트가요, 갑자기 29층짜리 최신 아파트로 변신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아니, 한 지방 소도시의 정말 낡은 아파트 단지인데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정말 뜨거운 주제죠. 이 재건축에 대해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엔 전라남도 여수시의 여서주공 2단지 아파트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볼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요, 단순히 낡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여기엔 쇠퇴하는 구도심을 살리려는 어떤 도시의 절박한 노력, 또 복잡한 규제와 정책의 변화, 그리고 뭐랄까 엄청난 돈이 오가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까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그 핵심을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무대, 그 공간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바로 여수시의 염운지구라는 곳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1990년대에 여수 국가산단 배후 주거지로 조성됐는데 당시에는 정말 잘 나가는 최신 계획 도시였더라고요. 맞아요. 그 시절 여술에서 어디 사세요 하면 저 연문지고요. 이게 일종의 자부심이었던 거죠. 학교, 관공서 다 모여 있고 그래서 여수의 강남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니까요. 아, 여수의 강남이요? 그런데 보내주신 기사에도 나오지만 도시의 흥망성쇠라는 게 영원하진 않잖아요. 여수에도 웅천지구 같은 화려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새 아파트가 있는 신도시로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죠. 저도 자료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염운지구 안에 있는 어떤 부영 아파트는 공실률이 무려 37%에 달했다고요. 아니,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그냥 텅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좀 낡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도시 공동화가 심각했다는 신호로 보이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도시 발전 주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도심 쇠퇴 현상이에요. 새로운 택지지구가 생기면 인프라는 오히려 기존 도심이 훨씬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과 돈은 전부 새 곳으로 쏠리게 되죠. 문제는 염운지구 주민들도 우리도 이제 좀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이런 열망이 당연히 강했겠죠. 그런데 수십 년 된 낡은 규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업성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영화 같은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2024년 여수시가 이 지역을 꽁꽁 묶고 있던 규제를 이건 그냥 폭파 수준으로 풀어버리는 결정을 냅니다. 맞습니다. 폭파라는 표현이 정확하네요. 제가 자료 보면서도 제 눈을 의심했는데 변화의 핵심이 정말 파격적이에요. 첫째, 아파트 높이 제한이 기존 5층 또는 15층에서 갑자기 29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둘째, 용적률이라고 하죠. 땅 면적 대비 얼마나 높고 넓게 지을 수 있느냐, 이 수치가 최대 250%까지 허용됐고요. 네. 아니, 잠시만요. 5층에서 29층이라고요? 보통 규제를 풀어줘도 몇 층 더 올려주는 수준인데 이건 그냥 다른 종류의 건물을 지으라고 허가해 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아요. 그 반응이 정확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거죠. 이 숫자들의 의미를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가진 땅에 5층짜리 빌라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시청에서 오더니 이거 오늘부터 29층짜리 주상복합을 지어도 좋은 황금 허가증으로 바꿔드립니다. 라고 한 것과 같아요. 와,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벼락을 맞은 건데 아주 기분 좋은 벼락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같은 땅에 훨씬 더 많은 세대를 지어서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분양 수익으로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충당하고 원래 살던 주민, 즉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까지는 이거 계산기 두드려봐야 답 안 나온다 하던 사업이 갑자기 대박 가능성이 보이는 사업으로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시의 이 결정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서울의 재건축 상징, 그 은마 아파트 사례를 보면 거기는 그 층수 제한 하나 때문에 20년 넘게 사업이 표류했잖아요. 맞습니다. 수십 년을 싸웠죠. 그런데 여수시는 그걸 단번에 풀어준 거니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은마 아파트가 수십 년간 싸워서 얻어내려 했던 걸
여수시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결정한 셈이죠. 이건 여수시가 이 쇠퇴하는 구도심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완화가 그야말로 판을 바꾼 셈인데 그럼 이 바뀐 판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본 선수가 바로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여서 주공 2단지가 되는 거겠군요.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제대로 살펴볼 시간이죠. 여서주공 2단지는 1990년에 지어진 450세대 5층짜리 저층 아파트입니다. 보내주신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 47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14평 정도 되는 집이 9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에 거래됐더라고요. 와, 서울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가격이죠. 절대적인 가격만 보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가격이 전부가 아니죠. 이 아파트의 진짜 잠재력, 그 황금알은 바로 대지 지분에 숨어 있습니다. 대지 지분요? 네, 저층 아파트라서 용적률이 낮고 덕분에 한 세대당 차지하는 땅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재건축 사업의 본질은 결국 내 땅 지분 위에 새 건물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 지분이 넓을수록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미 기름진 땅이라는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수시가 29층까지 쥐어도 좋다는 최고의 레시피를 딱 던져준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호재가 겹쳤다, 이 수준이 아닌 거죠. 이건 낡은 저층 아파트를 가진 전국의 모든 구도심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탄 같은 거예요. 당신들의 잠재력은 바로 그 넓은 땅에 있는데 그 잠재력을 막고 있는 건 수십 년 된 낡은 규제다. 그걸 풀면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사례가 된 셈이죠.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이게 거의 로또 맞은 것처럼 들리는데 혹시 너무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까요? 당장 전국적으로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재건축 사업이 멈추는 곳도 많다고 하던데 여수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거든요. 여기는 괜찮을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뭐랄까, 아킬레스건입니다. 정부가 규제라는 문은 활짝 열어줬는데 시장이 공사비 급등이라는 거대한 벽을 세워버린 셈이죠. 특히 여수 같은 지방도시는 수도권만큼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주민들이 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분담금 개념이 사실 좀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재건축 분담금은 자동차 보상 판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보상 판매요? 네, 내 헌차,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의 가치를 얼마로 쳐주는지, 그리고 새로 나올 신차, 즉 새 아파트의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내가 추가로 낼 돈이 정해지잖아요. 아하, 그렇죠. 근데 요즘 원자재 값이랑 인건비가 다 올라서 그 신차의 공장도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제가 내야 할 돈도 늘어나는 구조죠. 분담금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오르면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럴 거면 그냥 이대로 살자, 이런 말이 나오고 사업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변수도 있어 보여요. 보내주신 유튜브 자료를 보니까 현재 여수시에 허가만 받아놓고 아직 착공을 못한 아파트 물량이 4,700세대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만약 이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면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새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 두 가지, 즉 내부적으로는 분담금 문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시장의 수요 문제. 이 두 가지가 이 재건축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공은 단순히 새 아파트를 짓는 것을 넘어서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언급된 여서동 로터리 지하주차장 건설 같은 제안이 아주 좋은 예시예요. 단순히 우리 아파트 주차 문제만 해결하자는 게 아니라 여문지구 전체의 고질적인 주차난과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의 이익까지 생각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도시 전체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서 웅천지구로 떠났던 젊은 층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느냐, 다시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 수 있느냐에 이 재건축의 진짜 성공이 달려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건 정말 한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쇠퇴한 도시 하나를 되살리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 단추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고민은 비단 여수만의 것도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전국 모든 구도심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서울 음마아파트도 결국 우리 단지만 잘 살자가 아니라 대치동, 나아가 강남 전체의 스카이라인과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더 큰 담론 속에서 수십 년을 싸워온 거거든요. 도시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논의가 지금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여수 여서주공 2단지의 이야기는 낡은 아파트 한 곳의 재탄생기를 넘어 쇠퇴하는 도시가 어떻게 다시 활력을 찾으려 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 같습니다. 정책, 경제,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열망이 한데 뒤섞여 만들어내는 변화의 과정 그 자체네요. 맞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려면 저는 균형을 말하고 싶어요. 규제 완화로 주어진 엄청난 사업성이라는 엔진을 동력으로 삼되 급등하는 공사비와 도시의 인구 변화라는 현실의 핸들을 냉정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재건축의 성공은 단순히 더 높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공동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달려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자료에서 봤던 음마아파트 재건축 위원장의 인터뷰한 구절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분이 새 아파트는 미래 세대에게 주는 선물이며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도시가 낡은 동네를 재개발할 때 그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그저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더 새롭고 좋은 집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리고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 아이들 세대까지 자랑스러워할 만한 도시의 유산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아마 정답은 없겠지만 여서주공 2단지의 주민들도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자신들만의 답을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네요.